10월 14일 0317 UTC에 제임스 웨브는 어떤 프로토콜, 카탈로그 또는 이론적 예측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성간 천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 변이 처음에는 미시적으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피크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측자가 허블과 태양 궤도선의 데이터를 교차 참조했을 때 그 확인은 관측실의 소리 없는 일격처럼 떨어졌습니다. 세 가지 다른 기구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세리나이 ATLAS 내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과학팀이든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움직임만이 아니었다. 바로 어디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태양계 외부에서 온 천체로 믿기 어려운 궤적을 따라가며 혜성이나 소행성, 자연 조각이 가질 수 없는 물리적 특성을 보인다. 표면적인 불안정성도 아니고 열 응력으로 인한 균열도 아니었습니다. 변이가 발생한 겁니다. 코어 없음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사나이 아틀라스가 처음 감지되었을 때 그 이야기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저 또 다른 성간 방문자, 먼 사촌일 뿐이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 우리 체계를 조용히 가로질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초기 속도 분석에서 이미 위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 물체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정 질량과 일치하지 않는 가속도를 보였습니다. 그 후 여러 분광 대역에서 약하지만 지속적인 녹색빛이 기록되었습니다. 알려진 얼음 천체 중 이러한 종류의 빛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천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합의는 신중했습니다. 희귀한 현상은 발생하며 모든 것을 특별하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웹이 로테이션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이 아틀라스 회전은 불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내부 힘이 움직임을 방해하는 듯했다. 그 불규칙성은 중력 토크나 승화 제트의 패턴을 따르지 않았기에 주목을 끌었다. 명확성은 없었지만 패턴은 있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패턴은 과학적 긴장의 원재료다. 나사가 오늘 아침 원격 측정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정보는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체의 내부가 손상되었습니다. 급격한 온도 저하 초만에 약 100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 다음 전자기 펄스가 발생했습니다. 짧고 정확하며 반복적인 펄스였습니다. 3번의 주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센서는 통역소음, 3개의 독립적인 악기를 통해 기록된 정의된 형태를 가진 신호였습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특이한 화학 반응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과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내부 반응은 리드미컬한 전자기 펄스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구조적 재편, 즉 수백만 년에 걸쳐 축적된 내부 긴장이 갑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도 관측된 결과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세부 사항이 나왔습니다. 내부 움직임은 규모가 몇 미터에 불과했지만 핵심에 있는 감지 가능한 그림자를 밀어냈습니다. 뚝 부러진 것도 아니고 갈라진 것도 아니었다. 변위였다. 무언가가 내부의 물질을 밀어내고 수축시키고 재배열했다. 여기서 어떤 연구자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간 천체에서 조직적인 내부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리적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답은 없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Saturn I, ATLAS의 궤적은 정상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방출 물질이 순환하는 은하 평면에 접근하는 대신 마치 인근 별 활동이 없는 영역에서 내던져지거나 방출된 것처럼 거의 수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각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초기 모델링에서는 통계적 오류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류는 이후 수정 과정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이 천체는 파편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가능한 경로에서 단독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에서 감지된 기하학적 패턴도 있습니다. 화성 태양풍 근처를 통과하는 동안 육각형과 나선형의 질감이 일시적으로 표면에 나타났습니다. 독립적인 연구팀들이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하학적 구조는 무작위적인 균열이나 표면 결정화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몇 분 동안 지속되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회전 변화, 비정상적인 밝기, 내부 운동, 전자기 펄스, 순간적인 열 강화, 기하학적 패턴, 비정상적인 궤적 등 모든 것을 합치면 불안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사마이 ATLAS를 분류할 수 있는 알려진 범주는 없습니다. 혜성이나 소행성,
혹은 일반적인 성간 천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누적된 예외들의 집합이며 누적된 예외들은 종종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과정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관측소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원격 측정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필터링되고 알고리즘은 재작성되었으며 프로토콜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어떤 천체가 내부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면 그 천체는 단순한 천체 방문객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됩니다. 센서들 자기장 감지기는 내부 움직임과 동기화된 변동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변위가 물체 자체 주변의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세기는 약하지만 패턴은 일정합니다. 이처럼 작은 규모에서는 우리가 아는 어떤 것도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최신 판독 결과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의견 일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록된 행동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아직 진행 중인 더 큰 무언가의 첫 단계인 듯합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수집된 새로운 데이터는 Thing-Eye ATLAS의 내부 밝기가 갑자기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은 어떤 모델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재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관찰된 현상이 단지 시작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보고서가 팀들 사이에 유통되기 시작했을 때 웹허블과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열광, 기술적으로는 침묵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야가 조사를 주도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조차 없었습니다. 천문학, 재료물리, 극한여력학, 어떤 학과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사마이 ATLAS는 이들 분야의 표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평가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이전에 기록된 온도 강하였습니다. 몇 초 만에 거의 100도까지 온도를 낮추려면 라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삐빠른 흡열 흡수 재료에서 연구된 거초전도 그리고 내부 에너지를 재조직할 수 있는 구조에서 문제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낙하 이후에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천연 소재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극한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를 연구하는 MIT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에너지 변화로 전자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이국적인 금속과 합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편 녹색빛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현상은 이전에도 해성 21P 자코비니 진화와 같은 천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천체에서는 이원자 탄소 방출로 인해 녹색 후광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사룬-I ATLAS의 경우 그 스펙트럼은 일반적인 탄소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열적 거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밝기는 이온화된 니켈 방출 대역 근처에서 정점을 보였습니다. 이는 휴면 상태의 성간 천체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온도와 반응과 관련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실적 데이터는 해성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잉 행동에를 들어 일산화탄소와 이온화된 금속 함량이 높은 C2016 R2 펜 스타 아스 해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우 특이한 해성조차도 구조화된 내부 운동이나 동기화된 자기 변화, 다시 말해 소리-I ATLAS는 그저 평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 지점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일부 팀은 전환 후 생성된 모델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오우무아무와 특히 하버드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자 A.B. 로앱가 주도한 연구에서는 성간 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만 설명되지 않는 행동 로브는 그러한 물체가 인공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기존에 알려진 것에 도전할 때 과학은 모든 가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발견의 영향은 실험실과 기술 문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우주에 투여해온 질서, 즉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법칙을 따른다는 생각은 갑자기 산산이 조각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일상을 가진 일상생활은 무언가가 태양계를 횡단하며 어떤 방정식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이 대화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비공식적인 토론이 연구실을 벗어나 복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이전에는 과학 학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별에서 온 천체가 조직적인 내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정보는 우주의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바꿀까요?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물질의 진화 자체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서 이 조사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미지의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선정주의는 피하되 데이터가 보여주는 내용을 탐구하는 데 대한 두려움도 갖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처럼 세상 돌아가는 진짜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토론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센서를 항상 켜두자 새로운 요소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하학적 질감이 표면에 나타난 정확한 순간에 자기장에서 펄스 패턴이 나타남으로써 회의론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론은 바로 이 패턴이 불규칙한 일사량으로 인한 일시적인 결정화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장은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기하학적 구조와 함께 변화했습니다. 이제 조사는 사리나이 ATLAS의 궤적 중 특정 영역, 즉 목성 자기권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경로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이 행성은 태양 입자의 흐름을 극도로 왜곡시킬 만큼 거대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 위성의 전류를 유도하고 주변 태양풍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노 미션팀 과학자들은 목성 주변의 자기적 상호작용이 플라즘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성간 입자의 화학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조직화된 내부 운동으로 반응하는 전체 객체 3I ATLAS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불편함의 경계입니다. 언제 실제 데이터는 축적되고 있지만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실행된 최신 동적 모델은 불안한 세부 사항을 드러났습니다. 내부 운동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두 번째 열 변화가 기록되었습니다. 변화는 더 작지만 더 빨랐으며 새로운 전자기 펄스가 동반되었습니다. 이제 이 펄스는 알려진 자연적 현상과는 다른 주파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측소가 펄스를 분석하는 동안 모니터링 센터는 다음을 감지했습니다. 내부 밝기의 변동 사리아이 ATLAS는 햇빛 관찰 각도 또는 기기 간섭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진동은 조직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되지 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제 새롭게 감지된 패턴이 단지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효과인지 아니면 가속화되고 있는 훨씬 더 복잡한 내부 과정의 초기 징후인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라이 애틀래스 데이터가 계속 축적됨에 따라 실험실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주에 깊게 따라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정보가 아니라 거울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 우주의 모습에 대한 무언의 도발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가 정적이고 느리고 예측 가능하다는 생각을 키워왔습니다. 모든 것은 확립된 법칙의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간 전체가 자기장을 변화시키고 조직적인 펄스를 방출하며 어떤 자연 천체도 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환경 자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첫 번째 번개가 땅을 비추었을 때 전기에 눈을 감는 것과 같은 현대적 현상입니다. 핵심 질문은 더 이상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가능성을 안고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더 많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좁죠. 만약 먼 우주의 물체가 조직적인 내부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과학, 기술, 심지어 철학을 수행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995년 최초의 외계 행성 발견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불과 수십 년 만에 우리는 단 하나의 확인에서 수천 개의 목록화된 행성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발견은 결코 닫히지 않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스리라이 아틀레이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레이더에 포착되면 인류는 생명, 의식, 물질, 그리고 우주의 위계에서
지구의 위치에 대한 오래된 가정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학계는 이미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이 아닌 예측이죠. 만약 이 현상이 아직 목록화되지 않은 물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안정된 분자 구조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지의 물리적 과정이라면 새로운 열 및 자기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조직화된 행동이라며 우리는 또 다른 유형의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주는 생물학적이지 않지만 기능적 의도를 보여주는 구조를 허용합니까? 만약 답이 예라면 이는 과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철학적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면 나사 내부 보고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라보는 방식, 즉 평소 무시하던 밤하늘부터 진화, 의식, 기술에 대한 생각까지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발견의 영향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화, 우선순위, 심지어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바꿔놓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이 오락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과학과 의미의 경계에 대한 탐구입니다. 바로 이 지점, 그 경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무시하는 데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습니다. 문명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징후를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 발전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미지의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한 미지로 남을 뿐입니다. 이러한 반사 현상이 전개되는 동안에도 연구는 계속됩니다. 연구실에서는 이전에 감지된 밝기 패턴을 해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통해 전자기 펄스의 주파수가 변화한 이유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데이터는 물체 내부의 변화가 무작위적인 조정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 즉 점진적인 재편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없지만 리듬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주적 맥락에서 리듬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불안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일부 기관들은 음모론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 신중함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즉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측정값이 공개되기 전에 수개월간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외부에서 계속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연구자들이 새로운 내부 방출 패턴에 대해 옳다면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달 전에 끝난 일이 아니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하나의 이미지로 수렴됩니다. 태양계 바깥에 있는 천체가 지금 당신을 비추는 바로 그 태양에 의해 빛을 받으며 알려진 모든 자연 모델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견되기를 바라지도 해석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있고 움직입니다. 우주가 우리 눈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바로 뒤로 물러서는 인간의 오랜 경향을 반복할 것인가요? 이 조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토론을 계속 생생하고 진지하게 이어가며 우리 대기권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